암호화폐 시장은 늘 가격으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가격이 아니라 제도에서 시작됩니다. 2021년 한국 암호화폐 투자자 수는 약 500만 명을 넘었고 현재 주요 거래소 계정 수는 700만에서 800만 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시장 참여자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열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선별 구간입니다. 2022년 이후 미국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며 시장을 억제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공식적으로 승인되면서 제도권 내에서 디지털 자산이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 질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자산의 분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도 구축되고 있으며 비트코인을 국가의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삼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제도화의 과정입니다. 디지털 자산이 국가 시스템 안으로 공식적으로 편입되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는 금융기관과 정부가 협력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부가 자산을 규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자산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향력이 커지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디지털 자산은 억제의 대상이 아니라 제도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국 역시 같은 흐름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 시행, 거래소 내부 통제 강화, 자금 세탁 방지 규정 강화, 제도권 편입을 위한 단계적 정비. 한국은 암호화폐를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관리하려 합니다. 이 환경에서는 투기성 토큰보다 인프라 기반 프로젝트가 유리합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다수는 실사용성 부족, 규제 리스크, 지속 불가능한 토크노믹스. 문제는 단순합니다. 투기적 수요가 사라지면 남는 것이 무엇인가? 기술인가? 인프라인가? 법적 정합성인가? 이 지점에서 XRP를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XRP는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XRP를 단순히 가격 변동이 심한 암호화폐 중 하나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XRP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시스템에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코인은 2012년부터 운영되어 왔고 암호화폐 시장에 초창기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시장 변동과 기술적 도전을 견뎌냈죠. XRP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빠른 정산 속도와 낮은 수수료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글로벌 송금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경쟁력이죠. 실제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XRP의 송금 속도는 몇 초 이내에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통합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여러 글로벌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실제 금융 인프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융 혁신의 한 축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미국 SEC와의 소송이었죠. 이 소송은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소송은 단순한 가격 변동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규제 당국과 업계 관계자들이 주목한 사건이었습니다.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를 가르는 말 그대로 규제 스트레스 테스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XRP는 법적, 제도적 압박을 견디며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프로젝트는 규제 리스크로 사라졌습니다. 규제 환경이 불확실할 때 많은 암호화폐가 시장에서 퇴출당했죠. 하지만 XRP는 법적 논쟁을 겪으면서도 네트워크를 유지했습니다. 기술적 안정성과 운영 지속성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차이는 투기 자산과 인프라 자산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XRP는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실제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P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모바일 중심의 확장, 대규모 커뮤니티, 그리고 낮은 진입 장벽이 특징이죠. 하지만 질문은 동일합니다. 과연 규제 환경 안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사용자가 많다는 것과 가치가 창출된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은 2021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구조, 그리고 정부가 프레임을 만드는 구조, 투기가 아닌 인프라가 평가받는 구조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속도가 아니라 생존성이 더 중요합니다. 암호화폐는 사라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투자자와 기업들이 이미 이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미래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사라질 것입니다. 수많은 코인과 토큰이 등장했지만 실질적인 가치와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프로젝트는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살아남는 것은 진정한 혁신과 신뢰를 가진 소수의 프로젝트일 것입니다. 앞으로 5년은 가격이 아니라 규제 적합성과 인프라 경쟁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국 정부의 규제와 기술적 기반이 얼마나 탄탄한지가 암호화폐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요소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단기 변동성을 보고 계신가요? 가격의 오르내림에만 집중한다면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구조적 생존 가능성을 보고 계신가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본질과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깊이 있는 분석과 최신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분석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이 이 커뮤니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